네, 안녕하십니까. 시사 야부리 토크의 고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5.18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지난 TV 토론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5.18 가산점과 군 복무 가산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5.18 가산점 문제가 보면은 그 SNS에서 말이죠. SNS에서 특히 공무원 시험을 앞둔 젊은 층 사이에서 아주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18 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공공기관 취업 시 10% 가산점을 주는 것이 좀 과하다. 이런 부분이 그 학부모와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여기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기보다는 이렇게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광주 쪽하고 전라도 쪽입니다. 광주도청이나 광주시청이나 광주법원 이런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때 그 지역 젊은이들이 몰리게 되는데 보면은 광주 5.18 유공자 가산점을 받는 학생들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시쳇말로는 5.18 유공자가 아니면은 호남 지역에서 공공기관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승현님을 모시고 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현님?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사무국장 이승현입니다. 네. 그 5.18 가산점 이것이 그 어떻게 됩니까? 5.18 가산점으로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국가유공자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있는 게 맞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기존의 6.25 전쟁이나 월남전 그 유공자분들은 이미 고령의 연세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분 자녀들이 이런 혜택을 받기가 힘들어요. 예. 근데 현재 지금 5.18 그때 거기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분들의 자녀들이 다 취업할 나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라도, 광주 이쪽 지역 청년들이 그러니까 유공자 혜택을 못 받은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그 불평등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현재 그 5.18 유공자 정확한 그 대상자가 몇 명이냐. 예. 보니까 2017년 2월 현재 5,7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5,769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5.18 유공, 그 이후에 말이죠. 계속 5.18 유공자 로 등재되는 숫자가 이제 늘었다는 거죠. 예. 그 현재 5,769명인데 이제 3년 만에 1,135명이 늘었다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팩트로서 밝혀진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숫자에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더 늘었느냐 3년 만에 그랬더니 이제 답변은 뭐냐면은 광주 민주운동 당시에 5.18 당시에 사망한 155명이 또 추가로 늘었고 그다음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옥고를 치른 사람이 282명을 보태가지고 437명이 늘었다 그래요. 예.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정확한 자료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나머지 437명을 빼면은 1135명에서 말이죠. 예. 한 600여 명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얘기가 없어요. 이렇다 할 얘기가. 그리고 이제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국가 유공자면은 그거는 굉장히 자랑스러우고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럼 이것이 명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 유공자로 새로 선정이 됐다 하는 것을 공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공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네. 이제 공표를 안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그 인원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네. 그 37년 전 사건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높은 비율로 늘어나는 거는 네. 분명히 선정 그 과정에 있어서 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하다. 네.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두세 사람 증인만 세워놓고 그 강주 사태 당시에 맞았다 누구한테 네. 그런 증인만 있어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하.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전쟁터에 이제 참전하신 분들, 국가 유공자 되려면은, 뭐 기록도 남아있어야 되고, 부상당하고. 절차가 복잡하죠. 예, 이거 아주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혜택을 받는데, 네. 근데 5.18은 그런 불투명하게 무작위로 막 남발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하기사 보니까는 어떤 매체에서 그런 5.18 유공자 부분을 이제 다룬 그 자료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훔치고 한 드럼통으로 이제 훔쳐가다가 이제 총에 맞아서 이제 사망했는데 그 유가족이 이제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해서 뭐 1억을 보상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어떤 선정 과정에서 좀 납득하기 힘든 그럼 이런 얘기들은 보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누가 이제 그 보상을 받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또 누군가는 아니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에 보면은 그 5.18 유공자들이 1990년 이제 그 법이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1인당 평균 한 5,800만 원을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돈이죠. 그렇게 됐네. 그때 당시 돈이네요. 그때 당시 돈인데. 뭐 사실 뭐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참전 용사, 뭐 국가 유공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떻든 간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선정 과정의 어떤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광주 사태, 또 원래 광주 민주화운동. 정식 명칭은 광주한 민주화 운동인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여러 스펙트럼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광주 사태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우파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순수한 강주 시민들, 그러니까 민주화를 열망하던 강주 시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민주주의 운동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명예를 높여줘야 되고 보상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과거사에 그럼요. 좀 봉합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국 현대사의 큰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순수한 사람들만 있었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부는 뭐 또 좀 석연치 않은 분들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찍힌 사진들을 보면은 뭐 이런 그 현수막이 있습니다. 김대중 석방하라. 뭐 과거에 뭐 그런 좀 과격한 또 얘기들이 뭐 있었죠. 전두환 찢어주기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봉합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이제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는 좀 더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어떤 요구가 많이 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5.18 유공자들이 이제 누리는 혜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교육 지원 문제가 있어요. 본인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 그 학자금 수업료 전액 면제, 대학원 특수학교 장학금 지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취업 지원할 때는 본인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에 대해서 취업 알선 및 가산점을 이제 제공해주고, 의료 지원은 본인은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가족 및 유가족은 30에서 한 60% 감면. 그 다음에 금융 대부 지원도 있어요. 농토 구입자금, 사업자금, 주택 구입비 대부.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좀 우선 영순위에 둔다 하는. 그리고 이제 수송 시설, 요거는 이제 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고속버스, 뭐 항공기 30에서 100%, 그다음에 뭐 어떤 분 완전히 전액 무료 이렇게 돼 있고요. 기타 지원으로는 양로 지원, 보훈 요양원 이용, 5.18 묘지 안장 및 부대병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액 면제고 개인 택시 그 선정에서도 우선권이 이제 부여된다고 이렇게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국가 유공자로 등재돼 있다면 이제 그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이 될 텐데 지금 광주 5.18은 이제 특별법에 따라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다른 데보다도 특히 이제 지역 감정을 떠나서 호남 지역의 공공기관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층들이 지금 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뭐 군 가산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군 가산점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이 공익적 차원에서 그 선정 과정은 분명 좀 더 투명하고 새로 선정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라고 공보 또는 이 관보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승현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이 이제 민주화운동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좀 국민들의 혈세로 큰 혜택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좀 국가적으로 보면 참 자랑스러운 분들인데 그러면 이런 선정 과정이라든가 그분들의 공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또 이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굳이 그 개인 정보 차원에서 안 알린다고 하는 것도 좀 답변이 궁색해요. 왜냐면 그런 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사람 뭐 이름에다 가운데 자를 이제 뭐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이모 씨가 뭐 어떤 사유로 5월 뭐 20일 날 강조해서 무엇을 했다. 그래서 또 그때 당시 군인들한테 무슨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민주화 그러니까 5.18 유공자로 인정한다. 뭐 그런 식의 뭐라도 있어야죠. 뭔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보상만이 어떤 치유책이라고 난 보지는 않아요. 물론 보상책이 뒤따르야 된다고도 말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좀 더 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제 뭐 투명성 얘기하는 게 우리 평등 차원에서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과거사 치유 차원에서도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하게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길을 우리가 연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공표를 해줘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 5.18 유공자도 떳떳할 수가 있고 또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이 부분에서 국민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자랑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 국립현충원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뭐 사이버 뭐 저기 뭐야 묘지 이제 그 딱 들어가 보면은 어느 묘에 누가 어디서 이렇게 이름이라든가 막 이런 계급 또 공적 그게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그 공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5.18 유공자 가산점 부분, 그 다음에 그 형평성과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승현 씨와 함께 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